네,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무속인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이 국감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무속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왜 법원은 이게 단순한 굿이 아니라 사기라고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 팀장, 일단 이 무속인과 그 피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2012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2012년 한 봉사활동 단체에 소속이 되면서 안면도 트고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의 직업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40대 무속인 조 씨 그리고 또 이 피해자는요, 그 지역의 굉장히 유지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 피해자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명문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굿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실제로 글쎄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A씨 아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신뢰관계가 이때부터 형성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굿의 효험이 있다고 이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부탁은 남편의 단체장, 기초단체장 당선이었다면서요. 네, 이제 그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죠. 네. 일단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정말 그야말로 천을 기인을 만났다. 네.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확정 편향이죠. 불완전 증거의 오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여성들이 보통 이제 뭐 점을 본다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남자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자식은 성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것이지 그 무당이 빌어줘가지고 간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본인은 이제 그것이 효험이 있다라고 믿었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또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피해자가 부탁을 하는데 남편의 단체장 선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동안 이 그 무당이 모시는 사람이 아마 할배 신인 같아요. 네. 그래서 할배 신이 돈을 보내라 그런다. 즉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누가 시키기 때문에 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편은 재물복을 드러내야 나쁜 애군을 물리치고 공천받아서 당선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한테 좀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일단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착복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이 얼마나 간 거예요? 그 무속인에게? 저는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얼마인데요? 2년 동안 기도비 명목에 걸쳐서 72억 원. 72억 원이요? 한 61차례에 걸쳐서 72억이니까 횟수도 물론 많지만 한 횟수당 한 억대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요구하는 것도 정말 속된 말로 가지가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의 저승사자의 기운을 소멸해야 한다면서 굿값을 요구했고요. 남편,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길을 눌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굿값을 요구했고, 또 이런 남편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운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또 굿값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소송비를 실제로 이거는 그 외의 것으로 개인적 부탁까지 했는데요. 이런 요구마다 다 응해주면서 심지어 지인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보험 대출까지 받아서 71억 원을 결국 이 무속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72억 원을 주더라도 남편의 공천만 성공한다면 그래도 만족을 했었을 텐데 공천에서도 탈락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공천에서 아마 공천이 됐었으면 이거 사건 됐을까 싶어요.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경우라면 돈을 얼른 돌려주는 게 맞죠. 일반인 같으면. 근데 그 무속인은 한술 더 떴어요. 어떻게 했는데?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이다 보니까 너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 오히려 5억을 더 내라고 그랬어요. 어머. 이건 뭐 대놓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사기 혐의로 이 무속인을 고소하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부터 다 돌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일부라도 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어요, 오히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할배신,
그러니까 아마 그 무속인이 믿는 신이 할배인가 네. 봅니다. 할배 신이 절대 돈 돌려주지 말라 그랬다. 네. 이러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또 사실 실제로 구술한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구술했다고 하면서 그 증서를 내주긴 했는데 이 A씨, 피해자는 굿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구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무속 신앙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기가 안 된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술하면 300에서 500 정말 많이 드는 굿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기가 힘든데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한 회에 수억 원씩의 돈을 받았고 61차례에 걸쳐서 72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는 통산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그리고 만약 무속 신앙과 관련돼서 구술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구술했다라고 증명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대개는 구술할 때에 이 피해자들이 함께 동석해가지고 굿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것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그리고 또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그냥 뭘 빌어주겠다, 잘 되기를 위해서 빌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뭔가 안 될 것이다, 이거 굿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겁박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짧게 여쭤보면 모든 굿이 사기로 판단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고요. 이미 굿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 통념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무속 신앙이 결과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줬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무속인이 항소를 해서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돋보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돋보기 열어보겠습니다.